미국 주식이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증시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영상 찍고 있으면 안 됩니다. 포지션을 접어야죠. 작년 말부터 조심스럽게 본 사람들은 최근에 악화되는 분위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뭘 하냐면 안녕하십니까. 오중테이 투자병법입니다. 요즘 하루하루 좀 편할 날이 없네요. 미국 시장이 어제도 나스닥이 2.6%가 급락을 하면서 매우 큰 시장의 분위기 악화와 변동성의 증가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이슈 변동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우리 전우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빨리 전달하는 게 필요해서 오늘 이렇게 속보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PD님께서 전달해 주신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 미국 시장은 시작하자마자 급락이 먼저 그냥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악화, 그리고 실적 관련돼서도 마벨 테크놀로지 회사의 실적이 어제부터 안 좋은 쪽으로 움직임이 크게 발생할 것이 미리 시간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급락을 했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스캇 베센트 장관의 멘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도 추가적으로 있었고, 하지만 장중에서는 큰 한 번의 유의미한 반등도 보이지 못하는 좀 무기력한 그러한 느낌의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주식이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미국 주식이 끝났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증시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린 지금 이렇게 오투두 이렇게 영상 찍고 있으면 안 됩니다. 포지션을 접어야죠. 네.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의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서 비중을 오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낮춰놨긴 했지만 끝났다라고 한다면 또 그에 따른 또 다른 액션이 필요할 텐데, 지금 시장은 저처럼 좀 한 작년 말부터 조심스럽게 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최근에 악화되는 분위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뭘 하냐면 시장이 피크를 본 건가? 라는 것에 대한 확률을 작년 연말에 12월에는 생각을 많이 크게 높은 확률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갈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변동성이나 방향성이 악화되는 구간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한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고, 게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로직은 작년 연말에 생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부분에 매우 시장이 싫어하는 팩터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진 상태에서 관세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지금은 매우 짜증스럽고 지치고 한 반응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추가적으로 해보게 되냐면, 피크는 우리가 최근에 연초에 본 건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끝났냐라는 질문과 피크를 봤냐라는 질문은 유사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피크를 봤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피크에서 옆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그 레벨을 유지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피크를 보고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움직임은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둘 다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것보다는 끝났을 확률이 전보다 어느 정도 증가했다. 예를 들면 2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크를 우리가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봤을 확률이 과거보다는 커졌다. 예를 들면 50%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30%라는 확률이 남겠죠. 그 나머지 30%는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을 하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정도로 세 가지 현상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지금이라서 끝났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지금은 그거는 좀 섣부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드컴 실적이 실제 분기 실적의 내용과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실적은 실적 내용 한 2% 정도 중요합니다.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게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주가 움직임의 팩터의 결정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서 브로드컴은 좋은 내용을 줬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시간에서 매우 급등한 상태로 지금 시간의 거래를 마친 상태인데, 이건 두 가지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뭐냐면, 마벨 실적에서 봤듯이 우리가 마벨 실적의 급락은, 지금 마벨 실적은 지난 6개월 정도로 봤으면 6개월 동안 올라온 부분 거의 다 되돌리는 하락폭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뭐냐면 AI 현상이 이건 뭐 가짜라는 거야? 뭐 생각한 거랑 아주 크게 다른 거야? 라는 정도의 그림처럼 마치 주가가 움직였어요. 근데 브로드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오투 채널에서도 한번 다뤘다시피 핵심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대장주는 엔비디아지만 엔비디아 다음에 2등주 정도 군에 브로드컴은 들어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AI 현상의 지속성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종목인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좋은 얘기가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것은, AI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증거야. 그리고 시장이 지금 최근에 그렇게 많이 뭔가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이지, 정말 펀더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가짜가 나타난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건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부분이 제가 아까 전에 시장이 끝났냐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는 판단은 너무 섣부르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러한 진짜 회사들의 진짜 실적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희망이라기보다는 아직 마지막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브로드컴도 방금 마벨도 주가의 하락이나 조정으로 인해서 AI 주식들이, 괜찮은 AI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높지 않은 수준까지 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적은 예상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약간 실망시킨 회사도 있고 실망시키지 않은 회사도 있지만, 그건 앞으로의 향후 가이던스고, 지금 현재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밸류에이션을, 좋은 실적이 나오면 밸류에이션이 낮아지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았기 때문에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죠. 그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밸류에이션을 낮춰준 부분이 현재 주가에 만들어진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 진짜구나, 가짜구나, 아니구나 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전부 다 편안함을 느끼겠죠. 그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원님들의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시니까요. 지금 같은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때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AI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뭐 지금은 한 1년 전에는 AI가 진짜야 가짜야, 이게 뭐 돈을 벌 수 있어 없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은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2년 전에는 정말로 많았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오픈 AI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미국의 업체들이나 중국의 업체들이나 많은 곳들을 통해서 이 현상이 진짜인 것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여러분들 대부분들 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실제 생활에서. 그 부분만큼 이 현상은 진짜인데, 진짜도 너무나 지나치면 그 부분은 주가라는 투자에서는 위험한 것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혹은 좋은 가격이라는 게 공존해야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짜라고 판단하고 명확한 것을 나도 명확하게 진짜라고 같이 판단한다는 것이 도움이 안 돼요. 투자에는. 그것은 이미 사람들이 다 그 포지셔닝을 사놓고 더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만 하지, 추가적으로 사줄 사람이 없어진 상태라고 하면 주가에 대한 부분의 영향도는 떨어지기 때문이고, 되려 조그만 다른 얘기들이 나와도 뭔가 전에 생각한 거랑 다르게 조정해야 되나? 라는 부분들의 조정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한 1, 2개월 동안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부분에 쏠림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일은 고용 관련돼서 non-farm payrolls, 비농업 고용이 발표되고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예상치는 어디 보자. 15만 9천 명이 예상치네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최근의 숫자에 대해서는 시장의 긴장도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세 가지의 팩터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너무나 큰 자연재해, 산불 등등이 나서 그 부분의 효과가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경제 지표에 고용을 포함해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지라는 머스크의 활동들 때문에 지금 정부 관련된 부분에서의 고용 관련돼서 긴장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살짝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살짝 나타난 초반기이기 때문에 향후 한 3개월 정도는 도지 활동에 의한 부분의 정부 관련된 고용의 악화 가능성 예상보다, 그리고 정부에서 고용이 감소한다면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는 민간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의 악화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당분간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조심스러운 방향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일 만약에 비고용 지표가 좀 예상보다 안 좋게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은 이미 긴장감을 많이 가격에 반영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오토가 먼저 좀 조심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조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심도를 낮추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이 팩터를 조심하고 있다라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경우에는 시장에 안 좋은 데이터가 나와도 주는 영향이 약해집니다. 혹은 안 좋은 데이터가 나왔는데도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최근의 조정에 의해서 가격에 반영이 돼 있나? 라는 부분으로 질문이 바뀌어지는데 저는 그럴 확률이 지금은 이제 있는 분위기가 매크로 데이터에서는 조금 돼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드문 경제 상황이에요. 이게 보통은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실업도 늘어나고 월급도 줄어들고 안 좋은 경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경제 환경에서는 소비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들면 물건값들의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더 빈도가 높은 상황인데 이건 그게 아니라 성장률은 떨어지고 소득은 떨어지는데 대려 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매우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코스트 푸시라는 부분의 현상이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생산 원가나 어떠한 다른 것, 지금은 뭡니까? 관세. 그러한 부분들을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영향을 주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지금은 그 부분이 관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빈도가 드문 현상이 지금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때보다 평균적인 빈도보다는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긴장하는 것이고 오토도 그 점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심해야죠.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 고립주의라는 부분이 미국 말고는 답이 없어 라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미국과 그러면 내가 미국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 미국에 어떻게라든 발을 걸칠래 라는 부분을 생각했어요. 저 각국의 정부들도 각국에 있는 기업들도 내가 어떻게 미국에서 잘할 수 있을까? 세금 깎아준대? 그럼 가서 내가 그 안에서 관세도 안 물고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생산 설비를 거기다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의 분위기에서 이게 진짜 탈세계화구나. 지금 이것은 기업과 관련된 경제 정책만이 아니라 정치에서 일어나는 탈세계화라는 부분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같이 겹쳐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은 내가 저기를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하는 부분들의 중요도와 비중을 키워서 그 부분을 내가 옛날에 미국에 어떻게든 연결돼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전보다 어려운 부분이니까 아예 다른 데서 그 노력을 해야겠구나 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단적으로
그것이 군사력으로 도움이 안 되니까 유럽과 다른 나라들에서 지금 군사적인 부분의 준비를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GDP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 생산을 군사 지출을 늘리고 국방 관련된 투자를 하는 지역과 국가들의 GDP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생화를 선택한 부분, 이것이 유럽과 다른 중국과 이런 지역에서의 경제활동과 군사활동,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더한 종합적인 활동의 증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미국만 포지셔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산시켜야 되겠다. 그 부분 때문에 유럽에 있는 특히 독일을 필두로 해서 지역에도 포지셔닝을 없다가 늘리는 방향,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상태가 다른 지역의 주가는 올리고 미국은 조정받고 있는 쏠렸던 부분이 다시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쏠림과 반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곧 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FOMC 회의는 미국이 항상 어려울 때는 우리가 페드 푸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익숙하시죠. 뭔가 어려울 때 페드가 시장에 도움이 되는 행동과 정책을 펼쳐준다라는 게 푸시였고, 요즘은 이제 그걸 트럼프 푸시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이용하는데, 저는 트럼프 푸시 그게 정말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푸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헷갈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현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페드에서 나오는 정책들의 내용에서 그게 멘트가 됐든 실제 정책이 됐든 아니면 전망이 됐든 그것이 페드 풋의 기능을 여전히 하는 것인가, 아니면 파월이 페드가 이번 정부랑은 좀 결이 안 맞게 가는 걸로 좀 협조를 잘 안 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FOMC 회의 때 제가 전부 다 파월이 뭔가 무관심하거나 니들 맘대로 해봐라, 나는 그냥 이제 앞서서 뭐 안 해 라는 분위기를 보여줬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분위기가 연속이 되는지, 아니면 그건 상황이 그때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개념까지 새롭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페드가 전체 경제에 대해서 전보다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을 있다고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 매우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하루하루 매일 많은 상황입니다. 원래 시장이 좋지 않아지기 시작하면 이러한 상황이 되죠. 많이 지치시고 힘드신 부분들이 당연한데, 우리가 이 상황이 또한 반면으로는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계좌를 좀 보기 싫으시고 막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유와 원인은 확인하시면서 그 부분의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흡수하는 그러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